예, 안녕하세요. 와주석입니다. 현재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분석하는 부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 제가 예상한 거는 일단은 조정을 한번 세게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700포인트 살짝 위 정도까지는 그래도 밀려주지 않을까 개파락하면서 강한 매도를 받으면서 그런 예상을 했었거든요. 마침 이제 2월 28일 날 큰 조정의 단계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이제 중국이 아니죠.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이제 자본이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이 뒤로 심리가 꺾여서 추가적인 개파락이 나와도 이상한 게 절대로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1월, 2월 달부터는 대북주 영향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월 달과 2월 달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제 1월 달은 뭐 수소차 그리고 뭐 대선주 이런 식으로 대선주가 아니죠. 정치 테마주로 같이 이제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남북 경협주의 테마를 갖고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런 횡보를 보이는 가운데 이제 악재가 발생을 합니다. 마침 저항대에서 말이죠. 제가 늘 얘기했던 750포인트 부근에서 악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악재가 아니어도 저항 부근에서 떨어지면은 추가적인 2연타 하락 정도는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추세 자체가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예상을 했지만 이제 저의 예상이 깨지고 지금 750포인트를 탈환하고 755포인트에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아직 방심하는 위치는 아니에요. 조금 더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의미 있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정배열 이제 11선과 21선의 배열이 정배열이 됐다가 아직은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승 랠리가 조금이라도 더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배열 상태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의미를 둘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만큼 매수세가 멈추질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식은요, 이제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날씨로 보시면 돼요. 날씨를 100% 예측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어떤 흐름이나 예측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이제 고려해 봤을 때 주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돈들이 막 섞이다 보면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비슷한 상황에 많이 맞닥뜨립니다. 그런 걸 왜 얘기하냐면 이전에 많이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담궜던 이때 이제 그 남북 경협주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이제 2018년도 초부터 중반까지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의 돈들이 다 지금 묶여 있는 상태예요. 이제 경협주의 타이틀을 갖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경협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 주식을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털어내고 싶어 하는 게 일반적인 심리인데 자, 그 심리가 반영이 되면 이제 차트상으로 어떻게 되냐? 올라가고 싶어도 이제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은 무엇이냐?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뭐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절대로 없겠죠. 주식에서.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이전에 큰 폭락을 맞았을 때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저항대들이 많이 생겨서 주가가 오르기 힘든 실정인데 지금 사실 여기서 또 떨어져도 이상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상한 게 절대로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 버텨준다라는 건 어쩌면 더 큰 그림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여러분들이 개별 차트를 봐도 다 똑같이 움직여요. 코스닥이 어차피 모든 그 종합 차트를 나타내기 때문에 종합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같은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은 이제 우리나라만의 특이점은 아니라는 거죠.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V자 형태로 쉴 새 없이 계속적으로 달려왔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런 걸 봤을 때 참 이제 주식이라는 거 참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해석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뭔가 작정하고 이제 어거지로 좀 끌어올리는 부분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좀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강한 거품 조성이에요. 강한 거품 조성을 가져가서 뭐랄까, 항상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는 크게 거품을 조성하는 공통된 패턴들이 있어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음모론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니까 좋아 보이는 척 하려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그런 식의 입장들이 많은데, 이제 음모론 쪽이 좀 뭐랄까, 좀 더 타당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주가를 다 끌어올려서 돈들을 다 뺏어오는 어떤 작전 형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은 그런 그림에 좀 맞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일단은 국내 경기 전망도 그렇게 사실 좋지가 않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점진적 하락을 예상을 또 했습니다. 점진적 하락. 계속적으로 이제 보합 형태로 가면서, 네, 결국은 이제 지지를 또 깨면서 이렇게 한 칸씩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리고 바닥을 찍었을 때 다시 점진적인 상승을 보는 거죠. 기간은 뭐 2, 3년 텀으로 두고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후자 쪽의 패턴보다는 지금 현재는 거품 조성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왜냐면 이렇게 오르기가 너무 어거지거든요. 사실은 그 테마 불러온 것도 그렇고, 수소차 테마 불러오고, 그리고 이제 그 정치 테마로 또 어떻게는 엮어서 주가 끌어올린 다음에 그다음 대북주의를 기대감 주고, 지금 박살나려는 어떤 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 들어오고, 자, 이런 게 좀 종합적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종합 차트라는 건 개별 차트의 모습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개별 차트들의 특이점을 한번 또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이제 저의 견해인데, 그 바이오주가 굉장히 심상치 않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뭐 좀 며칠 전부터 제가 좀 얘기하긴 했었죠. 바이오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흐름이 괜찮다. 하지만 완전한 어떤 상승의 시그널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차트를 죽이지 않고 있다라는 게 공통적인 모양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현제약도 그렇고, 그리고 일신바이오도 그렇고, 또 AB, 그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ABL 바이오, 이 종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움직임으로 가고 있어요. 정말로요. 제가 늘 방송에서 얘기했던 전고점 털어난 시점부터 보는 종목이 맞다라고, 초보자들이라고 한다면, 또 시장에 수익을 못 낸다라고 한다면 이런 움직임이 많고요. 그리고 지난 라이브 방송 때 언급했던 MI텍인가요? MI텍. 이 친구 역시도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제가 이거는 이제 들고 있었었는데 굉장히 흔드는 걸 느꼈어요. 네, 굉장히 들고 있어서 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흔든다, 야 너무 티난다, 뭐 그런 생각까지도 좀 했거든요. 아무튼 좀,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슈팅과 그리고 보합 움직임, 그리고 좋은 움직임을 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을 지금 준단 말이에요, 실제로. 요런 애들은 시작이 된 거고, 이현제약도 여기서 사실은 슈팅 한 번만 더 나오면 단기 고점을 일단 뚫고 시작하는 거라서 유리한 위치에 포지션을 잡는 거죠. 네, 요런 그림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제약 쪽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또 이제 재작년이겠네요. 재작년 12월부터 이제 시작된 바이오주의 그 기대감이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어떤 그 투자 심리를 끌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은 제가 좀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뭐 그 보안주나, 그리고 뭐 그 뭐죠? 태양광 뭐 이런 애들도 좀 움직임이 좋았어요. 보니까 기사 통해서 먼저
확인했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니까 말했던 거죠. 뭐였죠? S에너지였나요? 얘는 좀 별로고 움직임이 이렇게 꺼지는 애들은 별로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꺼지고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별로입니다. 얘 말고 얼마 SY 패널이네요. 예. 이런 종목은 괜찮죠. 왜냐면 단기 박스권을 지금 형성을 하면서 조금씩은 저점을 높이고 있잖아요. 조금씩은.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SY 패널. 회사 매출도 그냥 그저 그렇지만 뭐 주식에서 어쨌든 우리는 뭐 상패만 안 당하면 됩니다. 예, 바닥권에서 좀 다지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이런 상태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 태양광 관련주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개별 종목과 더불어서 시장의 그 코스닥 움직임 역시도 나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저희 입장인 거죠. 저는 이제 순리대로 갔을 때 이제 2달간의 계속적인 좋은 흐름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2달 동안 한 달, 2달 동안의 좋은 움직임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렇게 멈추지 않고 랠리 갔다라고 한다면 시세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파랑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안 팔겠습니까? 시장 꺾일 때 불안해서 팔지. 그래서 개파락이 추가적으로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생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럼 긍정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고 저한테도 좋은 거예요. 사실 시장이 개파락해서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이제 750포인트 더불어서 전고점을 뚫는 신생 종목들이 이제 나오는 타이밍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시장이 긍정적인 좀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일단은 1차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점을 때를 좀 뚫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식을. 자, 뭐 이 정도까지 제가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응이라는 거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뭐 이 정도까지 오르고 떨어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를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좀 돌파하는 모습을 전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다시 한번 이 구간의 모습 있죠. 이 구간의 모습이 여기서부터 대략 한 보름 정도만 더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살아남는 부분이 많이 있다. 많은 부분에 이제 좋은 흐름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제 전고점에 살짝 부딪히는, 살짝 뚫는 이런 정도의 모습은 좀 자주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방심하기 이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제가 주식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하시려고 한다면 일단은 이렇게 좀 잘 뚫는 애들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왜냐면 시장이 더 안 좋아서 그래요. 왜냐면 시장이 좋으면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다 지나가고 뭐 딱히 급락할 만한 어떤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가치 투자로 삼아서 밑에 있는 저평가주를 담으면 돼요. 근데 시장이 아직 불확실성이 있고 차트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렇게 박살난 차트는 1년 이상 정도는 또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1년 뒤부터 가치 투자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부터 가치 투자 들어갔다가 시장이 또 꺾여서 쭉 밀려버리면 이전 차트 사례를 봤을 때 30-40% 정도 더 빠지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 가치 투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물타는 비중만 더 커지는 상황이 초래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돌파되는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예요. 돌파하는 종목들, 뚫은 애들,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런 애들이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도 좀 리스크가 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수익도 빠른 시점에 줄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정도까지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대응하시고요. 또 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